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78%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를 넘어서 강화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자 어제 왕수박 이상민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내에서만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착시 현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고 그 지지율에 의해서 투표율이 78%가 나온 것이다.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이재명의 역설이라고 할 정도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상민의 말이 사실일까 해서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3만 1천여 명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이라서 지지한다 90%, 민주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계없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3%,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지지 안 한다 2%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분들 95% 정도는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상민의 착시현상 발언은 말 같지도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제 아무리 공천권에 눈이 멀었다지만 1년 내내 이재명 대표만을 저격하는 이상민, 그리고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수박개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원욱은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에 대해서 민주당의 추락의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원욱은 페이스북을 통해 첫째,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는 민주당이 됐다. 둘째, 지방선거 패배, 전국 정당의 길은 멀었다. 셋째, 다름을 배제하는 정당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되고 있다. 넷째,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욱의 평가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혁신도 통합도 반대하며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이 민주당 내 누구이며 다름을 배제하고 지지자들에게 개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강성 팬덤 프레임을 씌운 자들은 또 누구이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서 당원의 뜻을 거스르고 절차를 훼손하는 자들은 또 누구이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그 원인 제공자들은 누구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모두 이재명 탓이라고 말할까요? 이원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본인들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입니다. 혁신 위에 혁신한 제안도 거부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것도 거부하면서 무슨 혁신을 그렇게 주창을 합니까? 민주당의 혁신은 간단합니다. 공천태 학살을 통해서라도 수박개들 전부 쳐내는 것 해서 총선 이후 민주당은 수박당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난 개혁정당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결별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제발 좀 속히 나가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민주당의 신뢰는 개혁을 방해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전남 목포에서 최고회의를 가졌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다시 본연 사이다의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촌철살인이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윤석열 탄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좀 보태달라, 거리로 좀 많이 나와달라, 100만 이상의 촛불이 타올라야 그래야 탄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데 더는 한계치를 넘어서 참을 수 없다, 심판해 달라라는 이재명 대표 발언입니다.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모디에 내내 숨어만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참 가관입니다.
여당 연찬회에서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을 통합해야 될 대통령이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향해서 싸우겠다라고 선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어민들은 지금 바다에 나가는 게 공동묘지에 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의 우려는 이것처럼 100이 아니라 1000만을 넘어서 부지 기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용인하고 막기는커녕 두둔만 해온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현상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가 30년 계속될지 300년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일본의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어민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포함해서 필요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라 존중해야 될 주권자요, 주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고 했던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고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홍범도 장군.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온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는 것 같은 굵은 빗줄기가 주럭주럭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육사뿐 아니라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국방부와 보훈처가 나서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매국행위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흉상 다 철거할 겁니까? 독립 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윤석열 정권이 얻을 이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메카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AI 시대 대한민국에 철진한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홍범도 장군은 해방 전에 작고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유해 봉환을 위해서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도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듯이 독립군 정신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임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제대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결과를 갑자기 뒤집고 수사단장에게 항명수괴죄라는 해괴한 죄를 뒤집어 씌워야 했던 보이지 않는 힘, 그게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엄명해도 부족할 판에 이미 수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뒤집고 그 결과를 숨기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 아닙니까?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해악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은 물론이고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한시적인 대리인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고 국민이 행동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